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다 열심히 제 할 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고랑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 참 좋았는데 11만 달러 넘어가면서 야, 이것도 조만간 신고가 가겠구나 싶었는데 한 이틀 사이에 또 쉬네요. 10만 8천 달러까지 지금 또 곳에 내려와 있습니다. 왜 쉬는 거죠, 갑자기? 네, 그냥 제가 혹시 그래서 뭐 별다른 이유라도 있을까 찾아봤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군요. 많이 올라서 아, 쉬어가자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자산은 사실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포모 웹사입니다. 저거 빨리 타야지. 저거 맞아요. 금방 신고가 경신하는 거 아니야? 되게 맞아요. 서두르게 되는데요. 저도 뭐 시장 좀 봐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가는 자산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어가더라고요. 예. 특히나 신고점이라는 어떤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는 횡보 조정 과정을 조금 오래 거쳐야지.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 역시나 지금 어쨌든 예전에 이제 한 10만 5천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게 레벨업이 돼서 지금 10만 9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내려와서 10만 8천 선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을 위한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가 찾아본 거로는 아직 뭐 뚜렷한 악재는 없고요. 굳이 뭐 표현하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간의 가격 차이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미국 쪽에서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 라는 이제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막 이랬을 때는 이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전환돼서 그 폭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제부터인가 살짝 이게 음수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의 프리미엄이 살짝 음수로 돌아선 게 아마 비트코인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쉬어가야죠. 뭐 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달리면 또 안 되니까 비트코인도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고 앞으로의 다음 모멘텀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멘텀들은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늘렸길래? 여기 커뮤니티에서는 형 또 왔어 약간 이런 아, 느낌인데 예. 이거 지금 현재 지난주에만 보니까 1억 1천만 달러 정도 투자해가지고 1,045개 BTC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 매입 평균 가격이요 10만 5,426달러예요. 잘 사네요, 진짜.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격을 보고서 여기서 꺾일 것 같다 이래서 사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냥 돈 생기면 삽니다. 부럽네요, 진짜로. 네. 돈을 사는 방법은 예. 돈을 만드는 방법은 주식을 팔아서 그쵸. 이제 전환사채 돈을 만드는 거. 계속 네, 만들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그 지금까지 보유한 비트코인만 58만 2천 개, 평균 매입가가 7만 86달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만 5,400달러에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매입 단가는 7만 86달러라는 얘기는 쌀 때 많이 맞아요. 사뒀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2년 8월에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과 그 매수한 시점을 이제 점으로 찍어보면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상관없이 샀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1차 불장 때 21년 11월에 6만 9천 달러 고점 찍었을 때 그 부근에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조롱했죠. 야 저렇게 비싸게 비트코인 사가지고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당장 매수한 비트코인 가격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사채 만기일이 됐을 때 만약 돈을 만약에 그 천재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싸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주식으로 전환 안 하겠죠. 그렇죠.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겠죠. 예. 근데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럼 그때 비트코인을 팔겠죠. 그런데 당시에도 불구하면 크립토 윈터 때도 보자면 스트래터지의 전환가액 만기 상환이 굉장히 뒤에 있었어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었던 셈이었거든요. 하여간 계속 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자면 58만 개를 평균 매입 7만 달러 확보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는 CEO의 어떻게 보자면 뚜렷한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CEO가 아니라 지금 이제 창립자가 되겠네요. 예.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트래터지가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시장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을 받쳐주는
어떤 주체가 있구나라는 약간 안정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스트래티지가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네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일단 이제 스트래터지가 이렇게 2020년 8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예. 스트래터지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이걸 이제 따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따라하는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비싸게 샀다라는 점입니다. 음. 따라하는 기업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10만 달러 언저리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조금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지금 사도 저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뭔가 다음번 어떤 하락의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루나 사태 있었고 22년에 예. 11월에 FTX 사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한 상장 기업들이 기업들이 힘들어질 맞아요. 때. 주가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게 오를 때는 선순환이거든요. 떨어질 때는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들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단순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내놓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비트가 시장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는 전략을 취한 상장사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전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보유한 숫자가 70만 개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는 스트래터지가 60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트리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스트래터지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다른 애들 사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스트래터지를 걱정을 해야 되냐라고 보자면 가장 빨리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 사채가 27년입니다. 27년도. 네, 지금 현재 그 전환가액을 보자면요, 지금 주가의 한 절반 수준, 60%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년 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는 높을 거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전환가액보다는 당연히 2년 뒤 주가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스트래터지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우려가 크지 않다. 다만 이게 어쨌든 뭔가 가격이 높을 때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된다라고 하면 스트래터지를 따라한 기업들에서 물량이 나올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트래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세일러 형의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뭐 27년도까지 전환가액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이 괜히 따라했다가 도산할 가능성 이런 거는 약간 물량이 좀 출회될 우려도 좀 있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사실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뭐 안 좋은 별로 건실하지 않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M7 기업들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메타가 그게 부결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일러 입장에서는 예. 보자면 어쨌든 기업이 갖고 있는 잉여 현금을 어딘가에는 이제 둬야 되잖아요. 근데 예. 많이 두는 게 이제 국채. 왜? 안정적이니까. 근데 이제 세일러가 2020년 8월에 느낀 건 뭐냐면 이 국채를 두는 건 어쨌든 국채는 이제 달러에 대한 노출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찍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들도 못 따라갈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세일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아이스 큐브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 같다. 우리 회사의 자산이 계속 녹고 있다. 이거를 방어하려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세일러 이분도 제가 기억에 2019년인가 18년에는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면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상 전략적 자산으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사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잉여 현금이 전략적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이걸 갖고 있다가 기업의 뭔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돈이지 투자 예비 자금인 거지 이 돈 자체로 불릴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매수 전략 발표할 당시를 보자면 예. 돈을 못 버는 회사였어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굉장히 조금 벌고 예. 이제 어떤 때는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나고 돈을 잘 못 번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뭔가 이게 잘 불릴까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되겠다. 고 예. 접근을 한 거고 메타 같은 아무튼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러네. 이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불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뭔가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어떤 그 사업에 도움되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거의 목숨을 건 거고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M7은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예. 취하는 곳들의 그 그럴만하네요.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기업 재무준비금은 비상시 대비 자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비상시에 대비할 자산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것도 이해는 원금 되네요. 손실 네. 우려가 있는 자산에 노출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한 회사들 보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같이 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우리도 스트래티지처럼 해보자 이건데 스트래티지도 어려울 때 했으니까 해보자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참 이게 그 시장이 똑똑한 게 네. 제가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회사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회사에 갖고 있는 잉여자금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잉여자금을 다 썼는데 더 사고 싶으니까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참 똑똑한 게 그래서 스트래터지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따라하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샘너 사이언티픽이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가 있거든요. 나스닥 예.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이 회사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스트래터지를 그렇죠. 이제 모방했다라고 하면 근데 시장이 참 똑똑한 게 오히려 주가가 매수를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50% 하락했어요. 그 게임스탑도 보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별로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샘너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팔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스트래터지처럼 주식을 팔아서 비트를 사는 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똑같은 전략을 취해도 먼저 갔던 그래서 비트코인 매수 단가를 7만 달러에 맞출 수 있었던 스트래터지에 대한 주식 선호도는 있는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다는 거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M7 기업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메타에서도 야, 이거 되겠어라고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막 다들 스트래티지처럼 막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조금 넣어두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부결된 이유가 재무 준비금은 비상시 대비 자산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 재무 준비금을 가지고 뭔가 증액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 이제 회사들도 어디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추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수적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면 자기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백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위험도는 낮추고 변동성은 낮추고 네.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계속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구 결과를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약간 잉여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채택하게 되면 그때 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간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기업들이 자기 재무제표에 1%를 추가했더니 변동성은 줄고 기대이익은 높더라라고 하면 1%씩 추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그 1%가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던 자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1%의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산 같은 경우에 원래 있던 걸 빼고 다른 걸 넣고 그 조정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수요가 아닌데 이 1%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신규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신규 수요가 생겼을 때 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간다, 200만 달러를 간다라는 이런 추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길게 보면 아마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이른바 이제 좀 건실한 기업들이 비트를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곳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최소한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은 계속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또 이더리움이 네. 좀 좋더라고요. 네. 이더리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밤에 보는데 밤에 갑자기 이더리움이 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오. 2,880달러를 찍고서 이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알트코인은 비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비트코인이 1% 움직이면 알트코인은 5%, 10%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이더가 막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비트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이더도 약간 하락해서 지금 현재는 한 2,760달러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800달러 요거 돌파한 게 언제더라? 지난해 몇 년 이후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돌파한 겁니다. 25년도 2월 이후로 처음이네요. 25년 5월 이후로, 예. 2월 이후로. 2월. 예. 예, 그래서 25년 2월 이후면은 뭐 얼마 전이잖아, 뭐 얼마 안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사이 비트 가격 움직임을 보세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되게 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재밌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네. 1년 전에 이더리움 가격이 3,600달러였다. 오. 근데 지금은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에서 발행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호재들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예. 근데 비탈리 부테린이 그 포스팅을 올릴 때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2,600달러다. 예. 그러면서 야 이더리움을 3,000달러에서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오.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더리움에 네. 대한 호재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아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시선도 좋아졌고요.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ETF가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ETF가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셈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세를 볼 때 보자면 ETF에 드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그래서 보자면 10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ETF에 1억 2천만 달러 넘게 들어왔어요. 예. 이게 17일 만에 연속 순유입이고요. 이게 4개월 만에 최대치로 들어온 겁니다. 블랙락 쪽에서 8천만 달러 정도 이더리움 ETF가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17일 연속 순유입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만 ETF로 들어온 총 금액이 10억 달러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된 이후에 누적적으로 들어온 유입액이 33억 달러예요. 33억 달러인데 최근 17일 영업일간 1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3분의 1이 보름 만에 들어왔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냐로 봤을 때는 사실 SEC의 기조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디파이 생태계를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디파이의 대부분의 체인이 다 이더리움 위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SEC에서 최근에 이제 그 원탁회의를 열면서 디파이 규제에 관련돼서 SEC 위원장이 확실히 말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지만 디파이 계열 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뭐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호재 덩어리기는 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잘 뭉쳐서 터지면은 진짜 뭐 3,000달러 금방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선택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이 일단은 중심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뭐 어쨌든 시장은 참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